사람의 마음은 겉으론 강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마음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웃는다고 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다. 강한 사람도 무너진다. 그것도 아주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건 거대한 시련이나 충격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눈치채기조차 어려운 5가지. 그것들이 천천히 마음을 좀먹고 끝내는 모든 것을 흔들어버린다. 누구나 이 5가지를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병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 비교, 억압, 자책, 집착, 분노. 이 5가지는 겉으론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인간의 정신을 서서히 짓눌러 마침내 가장 단단했던 이들마저 약하게 만든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5가지. 첫째, 남과의 비교는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곧장 자신을 향한 잣대가 되고 그 순간 마음은 타인의 삶에 종속되기 시작한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들여다보게 된다. 지금 누리는 삶조차 초라하게 느껴지고 평범했던 하루가 한순간에 부족함으로 가득 찬다. 남과의 비교는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다. 스스로가 되기를 멈추는 순간이다. 비교는 겉으론 자극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언젠가 그 감정에 잠식당하게 된다. 참는다는 미덕 뒤에 쌓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속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도 그 억눌린 감정들은 언젠가 방향을 틀어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다. 말하지 못한 마음, 드러내지 못한 고통, 울지 못한 눈물. 이 모든 것들은 마음 안에서 고이고 썩으며 결국 병이 되어 나를 갉아먹는다. 셋째, 자책은 과거에 자신을 가두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반성은 발전을 위한 발판이지만 자책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굴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금세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학으로 바뀐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순간에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어떤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자책은 그 바뀌지 않는 과거에 계속해서 현재의 고통을 덧입힌다. 넷째, 집착은 마음의 여백을 모두 지워버린다. 놓지 못하는 사람, 멈추지 못하는 생각, 버리지 못하는 감정. 그 모든 붙잡음이 결국 마음을 조이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너무 오래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당하고 있다. 잃는 것이 두려워 붙잡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잃게 만드는 아이러니. 진정한 평온은 무엇을 더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섯째, 분노는 자신을 다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다. 화는 항상 타인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그 불길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말을 뱉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남는 건 후회와 관계의 파괴다. 분노는 때론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다스리지 못한 자기 자신이 있다. 분한 마음이 치밀거든 잠시 머물라. 한 생각 머물면 천길 낭떠러지를 건너는 것이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다스릴 줄 아는 것. 마음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분노를 흘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5가지, 비교, 억압, 자책, 집착, 분노. 이 익숙한 5가지가 마음을 병들게 한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이 5가지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린다. 강한 사람도 무너지는 건 이 5가지 때문이다. 버티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말없이 견디는 사람도 결국 이 5가지 앞에서는 약해진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병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진짜 회복은 시작된다.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친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수가 줄고 그저 가만히 있고 싶어진다.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런 피로를 쉽게 지나친다. 괜찮은 척하는데 익숙해질수록 표정은 무뎌지고 생각은 복잡해진다. 가벼운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오래 머문다. 그 모든 감정이 마음 안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모른 채 살아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감정은 말을 잃는다. 그 감정은 단어가 되지 못한 채 조용히 가슴 안쪽에 머물러 있다. 혼자서 조용히 넘긴 감정들이 어느 날 무너지듯 밀려올 때 사람은 말 없이 무너진다. 견디는 것이 익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하다. 남을 챙기고 일을 해내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스스로의 내면은 살피지 못한 채 하루를 소비하고 만다. 무심코 쌓인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해친다. 말을 아낀다는 건 반드시 성숙함이 아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른 채 살아가는 건 결국 자신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다. 자기 감정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움직이면 마음은 방향을 잃고 삶은 의미를 잃는다. 누구나 어느 순간엔 자신이 어색하다. 나인데도 낯설고 익숙한 일상인데도 피곤하다. 그 감정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오래도록 자신을 속여온 습관이 마침내 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거짓된 감정은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버텨왔던 사람일수록 자신을 속이는 데 능숙하다. 하지만 마음은 속이지 못한다. 말은 할 수 없어도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침묵으로 저항한다. 지금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 그건 더 이상 감정의 언어가 없다는 뜻이다. 말이 끊어진 곳에 쌓인 감정은 질문이 아니라 침묵으로 답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이 가장 깊은 위기의 징후일 수 있다. 마음의 정적은 가장 큰 소음보다 깊다. 내면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관계에서 멀어진다.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는다. 타인을 향해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조차 다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은 안으로 접혀 들어가고 끝내는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한다. 겉으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지만 속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만큼 삶에 쫓기고 관계에 시달리다 보면 감정이 무뎌진다. 기뻐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슬퍼도 그 슬픔이 낯설지 않다. 이유 없는 감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면의 흐림은 밖의 햇살로 해결되지 않는다. 감정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감정은 흘러야 한다. 그 흐름이 막히면 썩는다. 그리고 그 썩은 감정이 불안, 분노,
냉소,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어떤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건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삶이 잘 굴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신호다. 놓친 건 외부가 아니라 자신이다.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고요함을. 그리고 지금 그것이 삶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잃은 자는 세상을 가져도 허기지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을 때 그건 무시해도 될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말이 되지 않는 감정,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기분, 그 모든 것들이 내면에서 외치는 신호일 수 있다. 지금 내가 가장 외면하고 있는 감정이 사실은 가장 오래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감정이다. 그 감정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다면 삶은 다시 한번 안쪽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점점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성취가 나의 초라함이 되고 누군가의 웃음이 나의 부족함을 자극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극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자극은 서서히 비교로 바뀌고 비교는 다시 결핍이 된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는 순간 마음은 방향을 잃는다. 내 삶이 나의 속도로 흐르지 않고 타인의 속도에 끌려가게 된다. 남을 보며 흔들리는 자는 자기 발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비교는 겉으로는 발전을 위한 자극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부정이 숨어 있다. 남이 가진 것에 눈이 멀면 자신이 지닌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 앞이 아닌 남의 뒤만 따라가게 되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소비하게 된다.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되었는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리 쉽게 잘 되는지, 그 질문들은 겉으론 합리적이지만 속으론 자신을 갉아먹는 말들이다. 비교는 끊임없이 결핍을 부른다. 그리고 결핍은 자존을 흔든다. 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눈앞의 성취보다 타인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면 삶은 점점 허무해진다. 이루었음에도 만족이 없고 가졌음에도 기쁨이 없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 그냥 내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방어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뉴스 속 타인의 삶, SNS 속 누군가의 웃음, 지인의 성공 소식,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비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을 침식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인식되지 않을 만큼 익숙하게 다가와 의욕을 꺾고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 진정한 고통은 부족이 아니라 불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비교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그 눈감음이 외면이지 평온이 아님을. 비교는 사람을 두 방향으로 나눈다.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고 그 둘 모두는 결국 삶을 뒤틀리게 만든다. 자신이 더 나아 보이길 바라는 마음은
자주 타인을 낮추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은 삶 전체를 작아 보이게 만든다. 어느 쪽이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된다. 내 삶은 나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비교는 그 고유함을 지워버린다. 남과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믿게 만들고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잃었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잃는다. 삶이 무거워지는 순간에는 주로 남의 시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 시선 속에 있는 기대, 평가, 평가절하, 모두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다. 그래서 때로는 귀를 막는 것보다 마음을 닫는 것이 더 필요하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들여다보는 연습. 누가 뭐라고 하든 오늘의 나는 충분했다는 확신. 작은 한 걸음에도 존중을 보내는 마음. 그 마음이 비교의 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작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을 지켜내는 사람은 남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자기 인생의 중심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이 된다. 말로 꺼낼 수 없고 얼굴로도 드러낼 수 없을 때 그 감정은 안으로 접혀든다. 누군가는 다 안다는 듯 조언하고 누군가는 별일 아니라며 넘긴다. 하지만 정작 그 감정의 주인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혼자서 묵묵히 삼키고 만다. 억눌린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내면에 고여 있다가 언젠가 삶의 흐름을 막는다. 감정은 흘러야 한다.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털어놓고 분노는 조율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 감정은 정체되어 무표정한 얼굴과 무거운 침묵이 된다. 숨긴 감정은 고요한 얼굴 뒤에 깊게 남는다. 사람들은 흔히 참는 것을 미덕이라 여긴다. 말을 삼키는 것이 성숙이고 화내지 않는 것이 인내라고 믿는다. 하지만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르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 힘든데도 괜찮다고 웃는 표정, 그 모든 억압은 결국 나를 향한 폭력이 된다.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자는 타인의 고통에도 무뎌진다. 억압은 익숙해질수록 위험하다.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면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무함인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너무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외면해왔다는 신호다.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숨기고 살아갈수록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된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 마음으로 남는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몸으로 나타난다. 수면장애,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그 모든 신체적 증상은 내면의 소음이 말이 되지 못하고 몸을 통해 튀어나오는 것이다.
감정은 정직하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감정을 감추는 걸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억압은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니다. 감정을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삶의 색깔을 잃게 만든다. 감정이 얼어붙은 곳엔 언제나 고요한 파괴가 시작된다. 자신을 돌본다는 건 자기 감정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건강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도 따뜻함을 더한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은 쌓이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굳어지고, 꺼내지 못한 후회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림을 남긴다. 자기 감정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표현은 관계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음의 회복도 표현에서 시작된다. 억압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무뎌졌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잠시 멈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냉정하다.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의 실수 앞에서는 무자비하다. 과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를 붙잡고 수십 번씩 되새기며 스스로를 가둔다. 다 끝난 일인데도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러지 않았는지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는다. 반성은 성장을 위한 힘이지만 자책은 자신을 갉아먹는 내면의 벌이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찌르는 것. 그건 후회가 아니라 자기 파괴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마음은 언젠가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 자책이 시작되면 기억은 왜곡된다. 행복했던 장면보다 실수했던 장면만 또렷해지고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비난이 더 크게 들린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정은 그 안에서 무너진다. 더 나아지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 더 작아지기 위한 질책이 반복된다. 후회는 되돌리지 못할 것을 수없이 되묻는 마음의 고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품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이는 실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그것에 자신 전체를 걸어버린다. 자책이 깊어지면 삶은 점점 흑백이 된다. 잘한 일은 금세 잊고 잘못한 일은 오래 기억한다. 이루어낸 것보다 놓친 것만 크게 느껴진다. 그렇게 마음은 스스로에게 다친다. 지나간 과거에 갇힌 자는 지금 이 순간도 잃는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책은 그 가능성을 막는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시는 잘할 수 없어. 그 말은 변화가 아니라 포기의 다른 이름이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밝은 날에도 웃지 못하고 좋은 사람과 있어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매달린 마음은 지금의 삶을 놓친다. 그 마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은 되돌아가지 못할 것을 계속 반복하는 데서 병든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실망이 자존을 무너뜨릴 만큼 커졌다면 그건 이미 경계선이다.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원망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건 마음이 내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위로도 닿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도 하고 어리석은 말도 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지나오는 방식이다. 자책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관대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회복을 시작한다. 괜찮지 않았던 날도 있었고 어리석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온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붙들려 하면 아파진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할수록 그 대상을 더 강하게 쥐려 한다. 처음에는 소중해서, 그러다 익숙해져서, 마침내는 놓지 못해 병이 된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이미 끝난 관계나 상황에 매달리기도 한다. 그 모든 집착의 뿌리는 결핍에서 비롯된다.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마음은 종종 사랑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붙잡는 손보다 바라보는 눈이 더 오래 남는다. 마음은 유연해야 흐른다.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감정, 끝난 인연, 무너진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손에 머물러 있을 때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사람은 잃은 것을 더 크게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감정을 담아두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과거를 붙잡은 감정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늦춘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는 마음은 다가올 것조차 밀어낸다. 집착은 단단함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불안한 내면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불안은 상실을 상상하고 그 상상은 다시 현실을 왜곡한다. 지금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 더 조급해지고 더 집요해진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틀어지고 자신은 지쳐간다. 사람이든 감정이든 때론 흘려보내야 할 타이밍이 있다. 머물지 않을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결국 스스로가 상처를 입는다. 떠날 것을 막을 수 없고 머무를 것을 쫓을 필요는 없다.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은 자유를 앗아간다.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망, 모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관계도, 결과도, 감정도 내 손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소유하려 할수록 내가 가진 것은 사라진다. 사람은 때로 붙잡는 이유보다 놓지 못하는 감정에 더 집착한다. 그 사람이 그립기보다 그때의 감정이 그립고 그 상황이 아쉽기보다 그 안에서 느꼈던 내가 그리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 대상이 아니라 그때의 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집착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정체된 자아에 대한 애착이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을 붙든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놔야 손이 자유로워진다. 애써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앞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지는 오직 스스로만이 안다.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여백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비워야 돌아본다. 가진 것의 무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감정이 남기는 흔적은 오래간다. 특히 분노는 가장 뜨거운 감정이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차가운 상처를 남긴다. 화가 날 땐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옳고 그름도 잘잘못도 그 순간만큼은 흔들림이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확신이 아니라 후회다. 말을 던졌던 순간의 통쾌함은 사라지고 그 말이 닿은 사람의 표정만 오래 남는다. 분노는 흔히 외부를 향한 감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실은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일 때가 더 많다. 타인을 향한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한 고통이 된다. 분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기도 하다. 존중받지 못한 순간, 오해를 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상황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려 분노를 꺼낸다. 그러나 반복되는 분노는 자신을 갉아먹는다. 표현되지 못한 분노는 무기력으로, 조절되지 못한 분노는 고립으로 이어진다. 분노는 감정이지만 그걸 다루는 방식은 습관이다. 누구는 쉽게 화를 내고 누구는 참다 터진다. 그리고 누구는 그 화를 말로 풀지 못하고 침묵 속에 스스로를 가둔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은 무너진다. 한순간의 격렬함은 오래 쌓은 인내를 무너뜨린다. 분노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다. 낯선 이에게는 하지 못한 말이 익숙한 이에게는 쉽게 쏟아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퍼붓는 말, 가족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말, 그 모든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괴롭힌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화가 지나간 후에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관계를 찢고 마음을 병들게 할 때다. 분노가 머무는 마음에는 평온이 들어설 수 없다. 화를 참는 건 성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쌓아두는 것은 다르다. 감정을 눌러둔 채 살아가면 그 감정은 더욱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게 된다. 자신의 분노를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 안에는 대개 이해받지 못한 시간들이 있다. 존중받지 못한 기억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 언젠가 말을 잃고 표정을 잃고 고요한 분노가 된다. 침묵 속에 숨은 분노가 가장 무서운 고독을 만든다. 분노는 감정을 지키는 방어막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여린 내면을 숨기기 위한 외피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화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감정은
분노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슬픔, 외로움, 상처, 불안. 그 감정들이 말이 되지 못하고 분노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화를 줄이려면 자기 감정을 인식해야 한다. 화가 났다는 사실보다 왜 화가 났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감정을 다스릴 수는 있다. 감정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는다. 분노가 떠난 자리에 침묵이 머무를 때 비로소 마음은 회복을 시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크지 않다. 거대한 사건이나 깊은 고통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익숙한 감정들 때문이다. 그 감정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고 아무도 모르게 안으로 침투해 결국 스스로를 잠식해간다. 자신도 모르게 무너진 마음은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말을 줄이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무엇에도 쉽게 상처받는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고장났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 마음의 고장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과 멀어진 자는 어느 곳에서도 편해지지 않는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5감정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들이다. 비교는 나를 낯선 기준에 맞추게 했고, 억압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쌓이게 했다. 자책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었고, 집착은 흐름을 막았고, 분노는 나와 타인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 모든 감정은 모양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다.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된 감정들이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타인을 미워하고 삶을 피곤해한다.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느껴진다. 말은 멀쩡한데 마음은 어지럽고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무겁다. 가볍게 넘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넘기지 못한 감정들이 지금의 피로를 만든다. 사람은 언제나 강하지 않다. 하지만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된다. 억지로 괜찮다고 말할 필요 없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설명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돌보는 시작이다. 감정은 이해받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끝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된다. 화를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잠시 멈춰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 지친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 나와 연결되는 것, 그 단순한 시도가 깊은 회복을 부른다. 삶은 언제나 흔들린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단단해질 수 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마음이 머물고 타나 있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지금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다. 하지만 아픔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곳에서 진짜 단단함이 자란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깊고 강하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론 강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마음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웃는다고 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다. 강한 사람도 무너진다. 그것도 아주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건 거대한 시련이나 충격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눈치채기조차 어려운 5가지. 그것들이 천천히 마음을 좀먹고 끝내는 모든 것을 흔들어버린다. 누구나 이 5가지를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병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 비교, 억압, 자책, 집착, 분노. 이 5가지는 겉으론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인간의 정신을 서서히 짓눌러 마침내 가장 단단했던 이들마저 약하게 만든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5가지. 첫째, 남과의 비교는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곧장 자신을 향한 잣대가 되고 그 순간 마음은 타인의 삶에 종속되기 시작한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들여다보게 된다. 지금 누리는 삶조차 초라하게 느껴지고 평범했던 하루가 한순간에 부족함으로 가득 찬다. 남과의 비교는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다. 스스로가 되기를 멈추는 순간이다. 비교는 겉으론 자극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언젠가 그 감정에 잠식당하게 된다. 참는다는 미덕 뒤에 쌓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속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도 그 억눌린 감정들은 언젠가 방향을 틀어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다. 말하지 못한 마음, 드러내지 못한 고통, 울지 못한 눈물. 이 모든 것들은 마음 안에서 고이고 썩으며 결국 병이 되어 나를 갉아먹는다. 셋째, 자책은 과거에 자신을 가두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반성은 발전을 위한 발판이지만 자책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굴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금세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학으로 바뀐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순간에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어떤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자책은 그 바뀌지 않는 과거에 계속해서 현재의 고통을 덧입힌다. 넷째, 집착은 마음의 여백을 모두 지워버린다. 놓지 못하는 사람, 멈추지 못하는 생각, 버리지 못하는 감정. 그 모든 붙잡음이 결국 마음을 조이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너무 오래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당하고 있다. 잃는 것이 두려워 붙잡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잃게 만드는 아이러니. 진정한 평온은 무엇을 더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섯째, 분노는 자신을 다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다. 화는 항상 타인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그 불길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말을 뱉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남는 건 후회와 관계의 파괴다. 분노는 때론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다스리지 못한 자기 자신이 있다. 분한 마음이 치밀거든 잠시 머물라. 한 생각 머물면 천길 낭떠러지를 건너는 것이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다스릴 줄 아는 것. 마음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분노를 흘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5가지: 비교, 억압, 자책, 집착, 분노. 이 익숙한 5가지가 마음을 병들게 한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이 5가지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린다. 강한 사람도 무너지는 건 이 5가지 때문이다. 버티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말없이 견디는 사람도 결국 이 5가지 앞에서는 약해진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병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진짜 회복은 시작된다.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친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수가 줄고 그저 가만히 있고 싶어진다.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런 피로를 쉽게 지나친다. 괜찮은 척하는데 익숙해질수록 표정은 무뎌지고 생각은 복잡해진다. 가벼운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오래 머문다. 그 모든 감정이 마음 안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모른 채 살아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감정은 말을 잃는다. 그 감정은 단어가 되지 못한 채 조용히 가슴 안쪽에 머물러 있다. 혼자서 조용히 넘긴 감정들이 어느 날 무너지듯 밀려올 때 사람은 말 없이 무너진다. 견디는 것이 익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하다. 남을 챙기고 일을 해내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스스로의 내면은 살피지 못한 채 하루를 소비하고 만다. 무심코 쌓인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해친다. 말을 아낀다는 건 반드시 성숙함이 아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른 채 살아가는 건 결국 자신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다. 자기 감정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움직이면 마음은 방향을 잃고 삶은 의미를 잃는다. 누구나 어느 순간엔 자신이 어색하다. 나인데도 낯설고 익숙한 일상인데도 피곤하다. 그 감정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오래도록 자신을 속여온 습관이 마침내 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거짓된 감정은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버텨왔던 사람일수록 자신을 속이는 데 능숙하다. 하지만 마음은 속이지 못한다. 말은 할 수 없어도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침묵으로 저항한다. 지금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 그건 더 이상 감정의 언어가 없다는 뜻이다. 말이 끊어진 곳에 쌓인 감정은 질문이 아니라 침묵으로 답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이 가장 깊은 위기의 징후일 수 있다. 마음의 정적은 가장 큰 소음보다 깊다. 내면이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관계에서 멀어진다.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는다. 타인을 향해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조차 다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은 안으로 접혀 들어가고 끝내는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한다. 겉으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지만 속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만큼 삶에 쫓기고 관계에 시달리다 보면 감정이 무뎌진다. 기뻐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슬퍼도 그 슬픔이 낯설지 않다. 이유 없는 감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면의 흐림은 밖의 햇살로 해결되지 않는다. 감정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감정은 흘러야 한다. 그 흐름이 막히면 썩는다.
그리고 그 썩은 감정이 불안, 분노, 냉소,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어떤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건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삶이 잘 굴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신호다. 놓친 건 외부가 아니라 자신이다.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고요함을. 그리고 지금 그것이 삶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잃은 자는 세상을 가져도 허기지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을 때 그건 무시해도 될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말이 되지 않는 감정,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기분, 그 모든 것들이 내면에서 외치는 신호일 수 있다. 지금 내가 가장 외면하고 있는 감정이 사실은 가장 오래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감정이다. 그 감정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다면 삶은 다시 한번 안쪽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점점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성취가 나의 초라함이 되고 누군가의 웃음이 나의 부족함을 자극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극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자극은 서서히 비교로 바뀌고 비교는 다시 결핍이 된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는 순간 마음은 방향을 잃는다. 내 삶이 나의 속도로 흐르지 않고 타인의 속도에 끌려가게 된다. 남을 보며 흔들리는 자는 자기 발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비교는 겉으로는 발전을 위한 자극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부정이 숨어 있다. 남이 가진 것에 눈이 멀면 자신이 지닌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 앞이 아닌 남의 뒤만 따라가게 되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소비하게 된다.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되었는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리 쉽게 잘 되는지, 그 질문들은 겉으론 합리적이지만 속으론 자신을 갉아먹는 말들이다. 비교는 끊임없이 결핍을 부른다. 그리고 결핍은 자존을 흔든다. 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눈앞의 성취보다 타인의 시선이 더 중요해지면 삶은 점점 허무해진다. 이루었음에도 만족이 없고 가졌음에도 기쁨이 없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 그냥 내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방어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뉴스 속 타인의 삶, SNS 속 누군가의 웃음, 지인의 성공 소식,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비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을 침식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인식되지 않을 만큼 익숙하게 다가와 의욕을 꺾고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 진정한 고통은 부족이 아니라 불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비교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그 눈감음이 외면이지 평온이 아님을. 비교는 사람을 두 방향으로 나눈다.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고 그 둘 모두는 결국 삶을 뒤틀리게 만든다.
자신이 더 나아 보이길 바라는 마음은 자주 타인을 낮추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은 삶 전체를 작아 보이게 만든다. 어느 쪽이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된다. 내 삶은 나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비교는 그 고유함을 지워버린다. 남과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믿게 만들고,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잃었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잃는다. 삶이 무거워지는 순간에는 주로 남의 시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 시선 속에 있는 기대, 평가, 평가절하, 모두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다. 그래서 때로는 귀를 막는 것보다 마음을 닫는 것이 더 필요하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들여다보는 연습. 누가 뭐라고 하든 오늘의 나는 충분했다는 확신. 작은 한 걸음에도 존중을 보내는 마음. 그 마음이 비교의 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작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을 지켜내는 사람은 남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자기 인생의 중심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이 된다. 말로 꺼낼 수 없고 얼굴로도 드러낼 수 없을 때 그 감정은 안으로 접혀든다. 누군가는 다 안다는 듯 조언하고, 누군가는 별일 아니라며 넘긴다. 하지만 정작 그 감정의 주인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혼자서 묵묵히 삼키고 만다. 억눌린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내면에 고여 있다가 언젠가 삶의 흐름을 막는다. 감정은 흘러야 한다.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털어놓고, 분노는 조율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 감정은 정체되어 무표정한 얼굴과 무거운 침묵이 된다. 숨긴 감정은 고요한 얼굴 뒤에 깊게 남는다. 사람들은 흔히 참는 것을 미덕이라 여긴다. 말을 삼키는 것이 성숙이고, 화내지 않는 것이 인내라고 믿는다. 하지만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르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 힘든데도 괜찮다고 웃는 표정. 그 모든 억압은 결국 나를 향한 폭력이 된다.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자는 타인의 고통에도 무뎌진다. 억압은 익숙해질수록 위험하다.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면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무함인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너무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외면해왔다는 신호다.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숨기고 살아갈수록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된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 마음으로 남는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몸으로 나타난다. 수면장애,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그 모든 신체적 증상은
내면의 소음이 말이 되지 못하고 몸을 통해 튀어나오는 것이다. 감정은 정직하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감정을 감추는 걸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억압은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니다. 감정을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삶의 색깔을 잃게 만든다. 감정이 얼어붙은 곳엔 언제나 고요한 파괴가 시작된다. 자신을 돌본다는 건 자기 감정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건강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도 따뜻함을 더한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은 쌓이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굳어지고, 꺼내지 못한 후회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림을 남긴다. 자기 감정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표현은 관계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음의 회복도 표현에서 시작된다. 억압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무뎌졌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잠시 멈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냉정하다.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의 실수 앞에서는 무자비하다. 과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를 붙잡고 수십 번씩 되새기며 스스로를 가둔다. 다 끝난 일인데도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러지 않았는지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는다. 반성은 성장을 위한 힘이지만 자책은 자신을 갉아먹는 내면의 벌이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찌르는 것. 그건 후회가 아니라 자기 파괴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마음은 언젠가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 자책이 시작되면 기억은 왜곡된다. 행복했던 장면보다 실수했던 장면만 또렷해지고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비난이 더 크게 들린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정은 그 안에서 무너진다. 더 나아지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 더 작아지기 위한 질책이 반복된다. 후회는 되돌리지 못할 것을 수없이 되묻는 마음의 고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품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이는 실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그것에 자신 전체를 걸어버린다. 자책이 깊어지면 삶은 점점 흑백이 된다. 잘한 일은 금세 잊고 잘못한 일은 오래 기억한다. 이루어낸 것보다 놓친 것만 크게 느껴진다. 그렇게 마음은 스스로에게 다친다. 지나간 과거에 갇힌 자는 지금 이 순간도 잃는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책은 그 가능성을 막는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시는 잘할 수 없어. 그 말은 변화가 아니라 포기의 다른 이름이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밝은 날에도 웃지 못하고 좋은 사람과 있어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매달린 마음은
지금의 삶을 놓친다. 그 마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은 되돌아가지 못할 것을 계속 반복하는 데서 병든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실망이 자존을 무너뜨릴 만큼 커졌다면 그건 이미 경계선이다.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원망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건 마음이 내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위로도 닿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도 하고 어리석은 말도 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지나오는 방식이다. 자책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관대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회복을 시작한다. 괜찮지 않았던 날도 있었고 어리석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온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붙들려 하면 아파진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할수록 그 대상을 더 강하게 쥐려 한다. 처음에는 소중해서, 그러다 익숙해져서, 마침내는 놓지 못해 병이 된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이미 끝난 관계나 상황에 매달리기도 한다. 그 모든 집착의 뿌리는 결핍에서 비롯된다.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마음은 종종 사랑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붙잡는 손보다 바라보는 눈이 더 오래 남는다. 마음은 유연해야 흐른다.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감정, 끝난 인연, 무너진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손에 머물러 있을 때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사람은 잃은 것을 더 크게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감정을 담아두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과거를 붙잡은 감정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늦춘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는 마음은 다가올 것조차 밀어낸다. 집착은 단단함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불안한 내면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불안은 상실을 상상하고 그 상상은 다시 현실을 왜곡한다. 지금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 더 조급해지고 더 집요해진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틀어지고 자신은 지쳐간다. 사람이든 감정이든 때론 흘려보내야 할 타이밍이 있다. 머물지 않을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결국 스스로가 상처를 입는다. 떠날 것을 막을 수 없고 머무를 것을 쫓을 필요는 없다.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은 자유를 앗아간다.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망, 모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관계도, 결과도, 감정도 내 손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소유하려 할수록 내가 가진 것은 사라진다. 사람은 때로 붙잡는 이유보다 놓지 못하는 감정에 더 집착한다. 그 사람이 그립기보다 그때의 감정이 그립고 그 상황이 아쉽기보다 그 안에서 느꼈던 내가 그리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 대상이 아니라 그때의 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집착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정체된 자아에 대한 애착이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을 붙든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놔야 손이 자유로워진다. 애써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앞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지는 오직 스스로만이 안다.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여백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비워야 돌아본다. 가진 것의 무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감정이 남기는 흔적은 오래간다. 특히 분노는 가장 뜨거운 감정이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차가운 상처를 남긴다. 화가 날 땐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옳고 그름도 잘잘못도 그 순간만큼은 흔들림이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확신이 아니라 후회다. 말을 던졌던 순간의 통쾌함은 사라지고 그 말이 닿은 사람의 표정만 오래 남는다. 분노는 흔히 외부를 향한 감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실은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일 때가 더 많다. 타인을 향한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한 고통이 된다. 분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기도 하다. 존중받지 못한 순간, 오해를 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상황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려 분노를 꺼낸다. 그러나 반복되는 분노는 자신을 갉아먹는다. 표현되지 못한 분노는 무기력으로, 조절되지 못한 분노는 고립으로 이어진다. 분노는 감정이지만 그걸 다루는 방식은 습관이다. 누구는 쉽게 화를 내고 누구는 참다 터진다. 그리고 누구는 그 화를 말로 풀지 못하고 침묵 속에 스스로를 가둔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은 무너진다. 한순간의 격렬함은 오래 쌓은 인내를 무너뜨린다. 분노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다. 낯선 이에게는 하지 못한 말이 익숙한 이에게는 쉽게 쏟아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퍼붓는 말, 가족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말, 그 모든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괴롭힌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화가 지나간 후에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관계를 찢고 마음을 병들게 할 때다. 분노가 머무는 마음에는 평온이 들어설 수 없다. 화를 참는 건 성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쌓아두는 것은 다르다. 감정을 눌러둔 채 살아가면 그 감정은 더욱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게 된다. 자신의 분노를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 안에는 대개 이해받지 못한 시간들이 있다. 존중받지 못한 기억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 언젠가 말을 잃고 표정을 잃고 고요한 분노가 된다. 침묵 속에 숨은 분노가 가장 무서운 고독을 만든다. 분노는 감정을 지키는 방어막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여린 내면을 숨기기 위한 외피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화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감정은 분노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슬픔, 외로움, 상처, 불안. 그 감정들이 말이 되지 못하고 분노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화를 줄이려면 자기 감정을 인식해야 한다. 화가 났다는 사실보다 왜 화가 났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감정을 다스릴 수는 있다. 감정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는다. 분노가 떠난 자리에 침묵이 머무를 때 비로소 마음은 회복을 시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크지 않다. 거대한 사건이나 깊은 고통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익숙한 감정들 때문이다. 그 감정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고 아무도 모르게 안으로 침투해 결국 스스로를 잠식해간다. 자신도 모르게 무너진 마음은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말을 줄이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무엇에도 쉽게 상처받는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고장났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 마음의 고장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과 멀어진 자는 어느 곳에서도 편해지지 않는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5감정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들이다. 비교는 나를 낯선 기준에 맞추게 했고, 억압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쌓이게 했다. 자책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었고, 집착은 흐름을 막았고, 분노는 나와 타인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 모든 감정은 모양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다.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된 감정들이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타인을 미워하고 삶을 피곤해한다.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느껴진다. 말은 멀쩡한데 마음은 어지럽고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무겁다. 가볍게 넘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넘기지 못한 감정들이 지금의 피로를 만든다. 사람은 언제나 강하지 않다. 하지만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된다. 억지로 괜찮다고 말할 필요 없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설명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돌보는 시작이다. 감정은 이해받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끝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된다. 화를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잠시 멈춰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 지친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 나와 연결되는 것, 그 단순한 시도가 깊은 회복을 부른다. 삶은 언제나 흔들린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단단해질 수 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마음이 머물고 타나 있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지금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다. 하지만 아픔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곳에서 진짜 단단함이 자란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깊고 강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